가평의 짙은 안개는 마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지역의 운명처럼 대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거대하게 솟아오른 저택의 입구에 홀로 멈춰 섭니다. 운전석에 앉은 지역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안개 너머 입을 벌린 괴물 같은 저택을 응시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내 친동생 수빈이를 만날 수 있다. 정막을 찍고 울리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집착 어린 이름인 박영나가 독사처럼 일렁입니다. 지역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습니다. 네, 회장 대행님.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지혁아, 거기 안개가 참 예쁘지 않니? 꼭 누군가의 수위처럼 말이야. 영나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감시를 넘어선 소유욕과 차가운 경고를 동시에 담아 지역의 귓가를 긁습니다. 내가 거기 없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착각하진 마. 내 눈은 지금 내 심박수까지 보고 있으니까. 지역은 입술을 깨물며 담담하게 대꾸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분부하신 대로 장부만 확보하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지혁아, 난 네가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길을 잃으면 돌아오지 못하거든. 전화가 끊기고 지역은 핸들을 세게 내리칩니다. 나를 믿지 않는군. 박영나, 당신은 지역은 차에서 내려 저택의 거대한 현관을 응시하며 조용히 이어폰을 터치합니다. 선배, 제 목소리 들려요? 지금 위치 신호 조작 시작할게요. 조심해야 해요. 이어폰 너머로 지역의 연인인 은호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고마워, 은호야. 10분이면 충분해. 벙커 위치는 확실하니까 금방 끝내고 나갈게. 선배, 박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신호 줘요, 알았죠? 지역은 은호의 목소리에 잠시 표정을 풀며 대답합니다. 응, 은호야. 수빈이만 구하면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지역은 저택 복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며 서재 뒤편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몸을 던집니다. 비밀 통로를 타고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갑고 습해지며 지역의 피부를 자극합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물방울 소리가 지역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내립니다. 마주한 거대한 강철문. 그 위엔 프로젝트 클린업이라는 글자가 낙인처럼 박혀 지역을 맞이합니다. 이곳이 내 친동생 수빈이를 가둬둔 박진석의 지옥인가.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1년간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방 안에는 오직 창백한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 하얀 벽면에 피 맺힌 손톱 자국을 내고 있는 수빈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수빈아? 지역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지며 차가운 벙커 안을 가릅니다. 수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몸을 떱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제발. 때리지 마세요. 지역은 무릎을 꿇고 수빈에게 기어갑니다. 수빈아, 나야. 내 오빠 이지혁이야. 수빈이 고개를 듭니다. 1년의 감금은 수빈이 그녀의 영혼을 조각조각 부서뜨렸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꿈 아니지? 또 나를 괴롭히려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지? 수빈은 지역의 얼굴을 만지며 오열합니다. 지역은 수빈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미안해, 수빈아. 오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다 끝났어. 오빠랑 같이 여기서 나가자. 그때 수빈의 품 안에서 작은 아기가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눈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수빈아,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니? 수빈은 아기를 꼭 껴안으며 차갑게 웃습니다. 박진석의 핏줄,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야. 지역이 수빈을 부축해 일어나려는 찰나 벙커 내부의 스피커가 찢어지는 듯한 소음을 냅니다. 이어지는 낮고 걸걸한 목소리. 의식불명이라던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지혁 역시 내 사냥개는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맞는구먼. 여기까지 올 줄이야. 지역의 전신이 얼어붙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근원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박진석,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나? 벙커 천장에 모니터가 켜지며 병실에 앉아 지역을 내려다보는 박진석의 눈빛이 나타납니다. 놀랐나? 난 내가 수빈이를 찾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내가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말이야. 넌 이제 여기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지혁은 수빈을 등 뒤로 숨기며 주위를 살핍니다. 박진석, 내 제국은 오늘 여기서 끝날 거다. 또 동시에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보안팀의 진입을 알립니다. 본부장님, 당장 나오십시오. 전 구역을 봉쇄합니다. 김 실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옵니다. 지혁은 절망 속에서도 이를 악뭅니다. 수빈아, 오빠 손 꼭 잡아. 절대로 놓치지 마. 박진석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벙커를 가득 채우고 지혁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합니다. 보안팀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울립니다. 지혁은 수빈과 아기를 코트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수빈아, 오빠만 믿어. 조금만 견디자.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뿐이야. 지혁은 입구 대신 미리 파악해둔 좁은 비상배수로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철문을 때리며 불꽃을 튕기지만 지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혁은 오물과 진흙이 범벅이 된 배수로를 필사적으로 기어갑니다. 수빈아, 조금만 더. 마침내 배수로 끝, 숲속의 신선한 공기가 허파를 찌를 때 은호의 차량 라이트가 보이자 지혁은 수빈을 안고 전력 질주합니다. 선배, 여기에요. 어서 타요. 은호가 울먹이며 차문을 엽니다. 지혁은 수빈을 뒷좌석에 앉히고 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은호야, 수빈이랑 아기를 부탁해. 안전가옥으로 가. 은호가 당황하며 지혁의 팔을 잡습니다. 선배, 같이 가야죠. 혼자 남겠다는 거예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입니다. 내가 여기서 잡혀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가서 기록들을 다 지우고 수빈이를 지켜줘. 금방 갈게, 약속해. 선배 믿지? 지혁은 은호를 보낸 뒤 자신의 팔을 날카로운 돌로 그어 선혈을 냅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영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회장대행님, 습격입니다. 고성의 쪽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지혁은 다시 한번 스스로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가평의 안개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거실. 이 지역은 선혈이 낭자한 채 박영나 회장대행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영나는 지역의 상처난 턱을 하이힐 앞코로 거칠게 치켜올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지혁 본부장,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야. 감히 내 저택에서 내 물건을 놓치고도 살아서 돌아온 거야? 지혁은 고통을 참으며 회장대행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시나리오를 뱉어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대행님. 하지만 습격한 자들은 고성의 여사님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영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하며 지역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챕니다. 엄마가, 고성이가 감히 아버지가 숨긴 장부를 노리고 나를 배신했다고? 그게 정말이니? 그 지역은 더욱 처절한 연기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들은 벙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와 이수빈까지 그들이 가로챘습니다. 영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칩니다. 좋아, 지혁아. 고성이에 숨겨진 금고와 조직을 뿌리까지 뽑아버려. 그럼 내 충성을 믿어주지. 지혁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서로를 물어뜯어라, 악마들아. 그 끝은 결국 공멸뿐이니까. 지혁은 치료조차 거부한 채 회장대행 영나의 사병들을 이끌고 고성이의 비밀 자금줄인 성북동 작업실로 향합니다. 동시에 그는 은밀히 은호에게 연락하여 박진석 회장의 잔존 세력들에게 고성이의 은신처 좌표를 흘립니다. 선배, 위치 신호 조작 완료됐어요. 지금 박진석의 친위대들이 그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은호의 긴박한 보고가 들립니다. 지혁은 영나의 사병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보이는 창고에 박 회장의 장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사살하십시오. 지역의 목표는 단순한 소탕이 아닙니다. 회장대행의 군대와 박 회장의 친위대를 좁은 공간에서 맞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세력이 마주치자 지역은 먼저 허공에 총성을 울려 전쟁의 도화선을 당깁니다. 박영나님을 배신한 고성이의 쥐새끼들을 잡아라. 지역의 외침에 영나의 사병들이 돌격합니다. 박 회장의 친위대 역시 영나가 자신들을 토사구팽하려 한다고 착각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화염과 총성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지역은 유유히 빠져나와 두 조직이 서로를 몰살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지역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박진석의 모든 치부가 담긴 마스터 USB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역은 불타는 현장을 뒤로하며 다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맞추면 이 지옥은 끝난다. 수빈아, 조금만 기다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박성재는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비명을 지르던 그날의 굴욕을 잊지 못합니다. 나 박성재야. 화력 건설의 황태자라고. 개미 한 마리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 같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보험용 카드로 쓰고 버렸다는 사실은 성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성재를 빼낼 판을 짰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교도관의 묵인 아래 성재는 구치소 담장을 넘어 고성희가 대기시킨 차량에 몸을 던졌습니다. 성재는 차 안에서 지역이 남겼던 쪽지를 꺼내 씹어 삼키며 독방에서 했던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이지혁, 내가 수빈이를 찾는 길이라고 했지? 그래, 찾아봐. 내가 찾으면 내가 다시 뺏어올 테니까. 성재의 눈에는 이제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인간으로서의 연민도 사라진 채 오직 포식자의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남한산성 인근의 깊은 숲속 고성희의 제2비밀 거처에서는 모니터 수십 대가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 회장 대행이 지역을 사냥개로 부리며 기고만장해하는 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비웃습니다. 영나야, 내가 앉은 그 자리는 내 아들 성재의 것이란다. 잠시 빌려준 것뿐이지. 고성희는 지역이 영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성북동 작업실을 털러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이 장부를 손에 넣게 내버려둔 채 오히려 그를 이용해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성재야, 지역이가 마스터 USB를 손에 넣게 놔둬라. 그게 우리를 수빈이에게 안내해줄 이정표가 될 거다. 고성희는 지역의 차량에 미리 심어둔 마이크로 추적기를 통해 그가 수빈을 구출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합니다. 마스터 USB는 제국을 장악할 왕관이고 수빈이의 아이는 박진석을 무너뜨릴 가장 잔인한 명분이지. 두 악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역이 만든 최후의 보루 안전가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수빈과 은호가 기다리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합니다. 드디어 마스터 USB로 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정적과 함께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거실 소파에는 탈옥한 성재와 함께 고성희가 우아하게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빈이 겁에 질려 떨고 있고 지은호는 수빈을 보호하려다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역이 분노하며 달려들려 하지만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총구입니다. 움직이지 마, 지역아. 친구끼리 오랜만에 보는데 예의는 지켜야지. 지역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곳에는 구치소에 있어야 할 박성재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서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힘 좀 썼지. 아버지가 날 버렸을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준 건 엄마뿐이었거든. 성재는 수빈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독방에서 홀로 씹어 삼켰던 다짐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지여가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가 빼돌린 수빈이 내 손으로 직접 다시 뺏어오는 이 순간만 기다렸어. 고성희는 지역이 쥔 주머니를 가리키며 명령합니다. 성재야, 저 마스터 USB가 내 왕관이다. 저걸 가져야 아버지를 내치고 제국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성재는 수빈의 아이를 안아들고 차갑게 웃습니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이자 명분이지. 하지만 이 마스터 USB, 이게 있어야 진짜 왕이 될 수 있어. 지역은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합니다. 고성희는 아들 성재를 탈옥시켜 자신만의 검은 제국을 재건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지역은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인 은호의 손을 꽉 쥐며 결심합니다. 박성재, 고성희, 너희가 만든 이 지옥 내가 반드시 불태워버린다. 찰칵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찢으며 지역의 관자놀이를 파고듭니다. 움직이지 마, 지역아. 내 동생 목숨줄이 내 검지 끝에 달려있다는 거 잊었어? 박성재의 눈은 구치소 독방에서 썩어가는 동안 더욱 깊은 광기로 물들어 있습니다. 지역은 등 뒤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며 주머니에서 꺼낸 마스터 USB를 라이터 불꽃 위로 가져갑니다. 쏴봐, 박성재.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간 이 USB는 제가 될 거야. 그럼 넌 평생 아버지를 못 이겨. 성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에게 이 USB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제국을 찬탈할 유일한 왕관이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즐기던 고성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우아하게 끼어듭니다. 지여가, 그런 무모한 도박은 너답지 않아. 수빈이랑 아이 그리고 은호까지 살리고 싶지 않니?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은호가 신음하며 지역을 바라봅니다. 선배, 안 돼. 저들에게 주면 우린 다 죽어. 지역은 은호의 눈물 맺힌 눈을 보며 피눈물을 삼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악마보다 더 악독해져야만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재야, 넌 내 아버지를 몰라. 이 USB가 내 손에 들어가는 순간 박진석은 널 제일 먼저 죽일 거야. 성재가 으르렁거립니다. 닥쳐. 내가 왕이 되면 그 노인네도 나를 어쩌지 못해. 당장 내놔. 지역의 손가락이 라이터 스위치를 누르기 직전 안전가옥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 라이트가 안개를 뚫고 비칩니다. 어머, 우리 가족들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나만 빼놓고 파티하는 거야? 회장대행 박영나가 사병들을 거느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엔 비릿한 승리감이 서려 있습니다. 성재는 당황하며 수빈의 머리에 총구를 더욱 바짝 밀착시킵니다. 박영나,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영나는 지역을 보며 가볍게 윙크합니다. 내 사냥개 몸에 추적기를 심어둔 건 나인데 엄마가 가로채려 해서 좀 서운했어. 이제 안전가옥은 박성재 마이너스 고성의 연합, 박영나의 직속부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지역과 인질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성재 오빠, 그 아이랑 수빈이 내놔. 오빠는 그냥 얌전히 감옥으로 돌아가면 내가 용돈 정도는 줄게. 영나의 조롱에 성재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감옥? 너도 아버지랑 똑같구나. 날 벌레 취급하는 거. 고성이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영나를 응시합니다. 영나야, 내가 가진 그 가짜 권력은 이 USB 하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진단다. 지역은 이들의 탐욕이 부딪히는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눈짓으로 탈출 신호를 보냅니다. 모두 멈춰. 이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알고 싶어. 이건 비자금 장부가 아니야. 지역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USB로 쏠립니다. 이건 박진석 회장이 당신들 모두를 폐기 처분하려 만든 희생 프로젝트 최종본이야. 폭로와 함께 지역은 라이터를 켜는 척하며 연막탄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치익 순식간에 방안이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찹니다. 쿨럭. 잡아. 저놈 잡아. USB가 사라지면 다 끝이야. 박성재의 비명이 연기 속에서 찢어지듯 울립니다. 지역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와중에도 수빈과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은호의 손을 꽉 줍니다. 총성이 난무하고 비명이 가득한 안전가옥 내부 영나의 사병들과 고성이의 수하들이 서로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을 퍼붓습니다. 지역은 미리 파악해둔 환기구를 걷어차고 수빈과 은호를 먼저 밀어넣습니다. 은호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내가 막을게. 안 돼, 선배. 같이 가야 해. 은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지역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을 추격해온 박성재와 육탄전을 벌입니다. 박성재, 넌 평생 아버지를 못 이겨. 넌 그냥 박진석이 만든 괴물일 뿐이니까. 지역은 성재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하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가짜 USB를 바닥에 던져 성재를 유인합니다. 성재가 바닥을 기며 USB를 잡으려 할 때 지역은 이미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립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밤 공기를 가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지역은 피투성이가 된 채 숲속에 대기 중이던 지완의 오토바이에 수빈과 은호가 탄 것을 확인합니다. 가. 빨리 가.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자 지역은 비로소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 진짜 마스터 USB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박진석, 당신 차례야. 저 멀리 안전가옥이 화염에 휩싸이고 지역의 눈에는 증오보다 더 깊은 복수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가평의 안전가옥은 폭발의 여파로 매캐한 검은 연기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역은 화염을 뚫고 수빈과 조카를 동생 이지환의 오토바이에 태워보냅니다. 지환아, 빨리 가. 수빈이랑 아기를 부탁한다. 지역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르고 지환은 형의 눈빛에서 읽히는 비장함을 가슴에 새기며 굉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홀로 남겨진 지역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주머니 속 진짜 마스터 USB를 꽉 움켜줍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 지옥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만악의 근원인 박진석 회장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것뿐입니다. 지역은 타오르는 저택을 뒤로하고 박영나의 사병들이 들이닥치기 전 숲속에 숨겨둔 차량으로 몸을 던집니다. 차 안에서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응시합니다. 증오보다 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만든 이 연극. 내가 가장 화려한 피날레로 장식해주지. 지역은 조수석에서 미리 준비해둔 의사가운과 위조 아이디 카드를 챙깁니다. 그는 이미 박 회장이 입원한 VVIP 병동의 도면을 머릿속에 통째로 입력한 상태입니다.
한편 안전가옥에 남겨진 박성재는 연기 속에서 쿨럭거리며 바닥을 기어 지역이 던진 가짜 USB를 집어들고 실성한 듯 웃습니다. 하! 내가 가졌어. 내가 왕이 될 거야. 하지만 그가 쥔 것은 지역이 던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고성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아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웁니다. 정신 차려 성재야. 이건 가짜야. 지역이 그놈이 병원으로 갔어. 박성재의 눈에 핏발이 서고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듯 소리칩니다. 이지혁. 죽여버릴 거야. 내 왕관을 뺏어간 놈. 박영나 회장 대행은 안전가옥에서 지역을 놓치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혁이는 지금 사자를 잡으러 가고 있어. 우리 사냥개는 주인의 목을 물어야 갈증이 풀리는 놈이니까. 영란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본사 전용 헬기에 오르며 지시합니다. 병원 보안팀에게 연락해. 아무도 모르게 VVIP 비밀 통로를 열어둬. 지역이 서울 도심의 정체를 뚫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영란은 헬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그를 내려다봅니다. 이지혁, 넌 내가 주인공인 줄 알겠지? 하지만 넌 내가 짠 거대한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먹잇감일 뿐이야. 영란은 병원 옥상 헬기장에 도착하여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박진석 회장의 VIP 병실 뒤편 모니터링룸으로 바로 연결되는 여왕만의 비밀 통로입니다. 병실 앞 모니터링 룸에 입성한 영란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지역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어서 와, 지역아. 내가 가져올 마스터 USB. 그건 내 대관식에 쓰일 가장 화려한 장식품이 될 거야. 영란은 자신의 권총을 장전하며 모니터 속 지역의 머리 위에 조준하듯 손가락을 까딱입니다. 한편 지역은 지하 주차장의 사각지대에서 의사가운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호원들이 깔린 VIP 병동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릴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박 회장의 병실로 다가갑니다. VIP 병동의 복도는 멸균된 공기와 함께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인 채 차트를 보는 척하며 2분 간격으로 교대하는 경호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해킹 도구와 마스터 USB, 그리고 수빈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박 회장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은 은밀히 은호와 무전으로 교신합니다. 은호야, 준비됐어? 내가 신호하면 바로 병원 전체 시스템을 흔들어. 은호는 안전가옥에서 빠져나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두드립니다. 선배, 걱정 마세요. 박영나가 보고 있는 CCTV 화면도 이미 루핑 시켰어요. 지금이에요. 지역은 경호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시선을 돌린 찰나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801호 병실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지며 지역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병실 안은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치익 마이너스 하며 기계적으로 울려 퍼지는 하얀 무덤 같습니다. 침대 위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박진석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지역은 마스크 너머로 박 회장의 눈을 응시합니다. 당신은 여기서도 우리를 비웃고 있겠지. 이 모든 고통을 지켜보면서 지역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협탁에 마스터 USB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당신이 만든 이 추악한 결말을 보시죠. 지역의 말에 죽은 듯하던 박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적이 흐르던 병실 안 박 회장의 손가락이 마침내 꿈틀거리더니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집니다. 이지혁. 역시 내 놈이 올 줄 알았다. 내 사냥개 중 가장 냄새를 잘 맡는 놈이니까. 박 회장은 언제 아팠냐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지역을 향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협탁 위에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지역이 가져온 USB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봅니다. 거래를 하러 온 거냐? 아니면 이 늙은이의 숨통을 끊으러 온 거냐? 어느 쪽이든 넌 내 손바닥 아니다. 지역은 박 회장의 위압감에 눌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거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법이 내 편이고 권력이 내 편인데 내 놈 따위가 무엇을 심판한다는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역은 USB를 다시 집어들며 선언합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버린 가족들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왕자를 위해 죽여야 했던 수많은 영혼 말입니다. 박 회장은 허어 소리내어 웃습니다. 가족? 그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야. 너도 수빈이를 지키고 싶다면 그 소모품의 가치를 증명했어야지. 그 순간 지역의 눈에 살기가 돕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그저 피에 굶주린 괴물일 뿐이지. 박 회장은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을 칩니다. 그래, 난 괴물이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너 같은 피라미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박 회장의 고함과 동시에 병실 한쪽 벽면이 스르르 열리며 박영나 회장 대행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역은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 굳어버립니다. 영란은 권총을 쥔 채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환자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건강에 해롭잖아요. 영란은 지역을 비웃으며 박 회장 곁에 섭니다. 지역아, 내가 말했지. VVIP 통로는 나만의 것이라고. 지역은 깨닫습니다. 영란은 처음부터 지역을 미끼로 삼아 아버지와 장부를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었으므요. 박영나, 당신도 아버지랑 똑같은 괴물이구나. 지역의 말에 영란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괴물이라니? 난 이제 곧 이 나라의 여왕이 될 사람이야.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시고 넌 내 사냥개로 죽으면 돼. 영란은 지역의 손에 든 마스터 USB를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자, 이제 그 장난감은 나한테 넘겨. 그럼 내 동생 목숨은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박 회장은 딸의 배신에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영나야, 내가 감히 나를. 하지만 영나의 사병들이 순식간에 병실을 점거하고 박 회장과 지역을 동시에 포위합니다. 지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어폰을 2번 탭합니다. 은호야, 지금이야. 다 날려버려. 그 순간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따르르릉. 비상벨 소리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병실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와 혼돈에 빠집니다. 지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협탁 위에 무거운 화병을 들어 창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집니다. 박영나, 당신의 대관식은 오늘 피로 물들게 될 거야. 지역이 창문을 향해 몸을 던지기 직전 병동 전체가 붉은 경보등으로 물듭니다. 병원 8층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시야를 가립니다. 지역은 화병으로 균열이 간 강화유리 창문을 어깨로 들이받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며 지역의 온몸을 핥고 지나갑니다. 잡아. 저놈 잡아. 쏴버려. 박영나의 광기 어린 비명이 사이렌 소리에 섞여 들립니다. 지역은 창틀을 딛고 허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추락하는 찰나 지역은 미리 손목에 감아두었던 고강도 와이어 릴리를 작동시킵니다. 와이어가 창틀에 단단히 고정되며 지역의 추락 속도를 제어합니다. 지역은 건물 외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병실 안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것을 봅니다. 지상에 닿기 직전 와이어를 끊어낸 지역은 화단 위로 구르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형, 여기야. 어서 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이지환이 오토바이를 몰고 지역 앞에 멈춰 섭니다. 지역은 상처 입은 옆구리를 움켜쥐며 동생의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지환아, 가. 검찰청으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지환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병원을 빠져나가고 뒤편에서는 영나의 사병들이 검은 승용차를 타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도심 속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지역은 추격대를 따돌리기 위해 좁은 골목길과 지하 터널을 누비며 필사적으로 질주합니다. 은호야, 자료 전송 시작해. 지금이야. 지역은 이어폰을 통해 은호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은호는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노트북의 엔터키를 누릅니다. 박 회장의 비리와 영나의 범죄 사실이 실시간으로 언론사로 퍼져나갑니다. 지역은 추격대를 따돌리고 검찰청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영나가 매수한 검찰 간부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지혁 씨 횡령 및 무단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르시죠. 지역은 비릿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진짜 마스터 USB를 꺼내듭니다. 지역은 이미 은호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켠 상태입니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지역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려 건설의 진실을 폭로하러 온 이지혁입니다. 제 손에 든 것이 이 나라를 썩게 만든 진짜 장부입니다. 매수된 검사들이 지역을 제압하려 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은 USB를 검찰청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이걸 가져가서 조사하십시오. 만약 이 진실을 덮는다면 당신들이 바로 공범입니다. 방송을 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영나의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영나는 회장 대행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미친 듯이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안 돼. 내 대관식이. 내 제국이. 하지만 영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로 아버지가 숨겨둔 해외 비자금 계좌를 열어 해외 도주를 준비합니다. 일단 나만 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란은 개인 금고에서 위조 여권과 다이아몬드를 챙기며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발로 차이듯 열리고 박성재가 총을 든 채 들어옵니다. 동생아, 혼자만 살려고? 우리가 같이 죽어야 공평하지 않겠어? 박성재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는 영나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오빠, 진정해. 우린 같이 나갈 거야. 내가 자금을 확보했어. 영나는 겁에 질린 채 성재를 달랩니다. 성재는 비웃으며 총구를 영나의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거짓말 마. 넌 처음부터 나를 보험용 카드라고 생각했잖아. 아버지처럼. 두 남매의 처절한 싸움이 화려 건설 최상층에서 벌어집니다. 고성이가 뒤늦게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섭니다. 내 자식들아, 제발 그만해. 우리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지. 고성이의 오열에도 성재와 영란은 서로를 증오하며 노려봅니다. 엄마는 저 오빠를 살리려고 나를 이용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엄마 노릇이야. 영나의 고함이 유리창을 울립니다. 이들의 추악한 내분이 벌어지는 동안 지역과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 층으로 들이닥칩니다. 성재는 당황하며 영나를 인질로 잡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기집의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지역은 차가운 눈으로 이 지옥도를 지켜봅니다. 박성재, 박영나. 당신들의 제국은 이제 무너졌어. 남은 건 각자의 지옥뿐이야. 수사관들이 총을 겨누며 항복을 권유하고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영란은 갑자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좋아, 다 같이 죽자고. 내가 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뒀거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영란은 기폭장치를 들어보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왕관이라면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해버리겠어. 성재는 영나의 광기에 겁을 먹고 총을 떨어뜨립니다. 지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성재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박성재, 수빈이는 살아있어. 내 아들도 살아있고. 내가 저 미친 여동생이랑 여기서 죽으면 내 아이는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야. 내가 원한 게 이거야? 수빈이를 다시 뺏어오겠다며. 죽어서는 아무것도 못 뺏어. 지역의 처절한 외침에 성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영나가 닥쳐. 다 죽어. 라며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성재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영나에게 달려듭니다. 성재가 영나의 팔을 낚아채며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충격으로 기폭장치가 바닥으로 튕겨나갑니다. 장치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찰나 지역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장치를 낚아챕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지역은 허탈한 숨을 내뱉습니다. 몰락의 현장, 흩어지는 괴물들 화려 건설 본사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박영란은 수사관들에 의해 바닥에 눌린 채 비명을 지르고 그녀를 막아섰던 박성재는 넋이 나간 듯 동생의 절규를 바라봅니다. 이건 불공평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영나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지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뒤늦게 달려온 고성이는 무너진 자식들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제국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 사자의 오만한 행차 동시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하 VVIP 병동. 검찰 수사관들이 박진석 회장의 침실로 들이닥칩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은 박 회장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수사관들을 마치 벌레 보듯 내려다봅니다. 자네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건지 알고는 있나? 그는 휠체어에 옮겨 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와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박진석은 환자복 위로 고급 코트를 걸친 채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웁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묻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진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인정이라니?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만들었고 내가 곧 법이다. 자네들이 누리는 이 화려한 문명이 다 내 손끝에서 나온 거야. 감히 누가 누리를 심판해. 그는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멸시 어린 시선으로 대중을 조롱하며 자신의 무너지는 권력이 마치 잠시 외출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한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만한 웃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광장의 불길, 복수의 종결 지역은 광장 한복판에서 이 모든 광경을 대형 전광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 박진석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지역은 나직하게 의졸입니다.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군.
그때 인파를 해치고 이지환이 수빈과 아이를 데리고 지혁에게 달려옵니다. 형,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지환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합니다. 수빈은 피투성이가 된 오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혁은 품 안에서 박진석의 모든 치부가 담긴 그리고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진짜 마스터 USB를 꺼냅니다. 지혁은 라이터를 켜 불꽃을 USB에 가져다 댑니다. 지익 회로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복수의 증거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의 눈에 새겨졌어. 이제 이 족쇄는 필요 없다. 불타는 USB를 바닥에 던진 순간 광장 너머 화려 건설 빌딩 옥상에 걸려있던 거대한 금색 로고가 괭님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화려 HWARYEO라는 글자가 잿더미 속에 처박히고 그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혁은 동생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돌아섭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한 달 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화려 건설 일가가 나란히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섭니다. 방청석은 유가족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법정 밖은 박진석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의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지역은 증인석에 서서 한때 자신이 바보 친구 연기를 하며 지켜보았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증언합니다. 지역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이었습니다. 내 동생 수빈이도 은호 씨도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노동자도 그들에게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의 시선이 피고인석에 앉은 박진석을 찌릅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턱을 치켜들고 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박진석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유린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에 본 법정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연이어 박성재 징역 20년, 박영나 징역 15년, 고성의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법정이 술렁이는 가운데 박진석은 판결을 듣고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지역을 노려봅니다. 무기징역이라. 지역아, 넌 이겼다고 생각하나? 세상은 여전히 내가 만든 자본 위에 굴러가고 있어. 지역은 그런 그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답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만든 세상은 오늘 무너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질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역의 뒤로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유가족들의 통곡과 환호가 엇갈립니다. 화려 건설 본사 빌딩이 철거된 자리에는 거대한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과거 탐욕의 상징이었던 100층 높이의 마천루 대신 이제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숲과 꽃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희생 프로젝트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을 기리는 작고 낮은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위령비 앞에 섭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그는 비로소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당신들의 이름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구의 제국도 아닌 모두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지은호는 화려 건설에 몰수된 재산으로 설립된 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지역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습니다. 선배, 건물이 허물어진 자리에 나무가 자라는 걸 보니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서는 것 같아요.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닙니다. 과거 지역이 이곳에서 바보 연기를 하며 감시를 피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는 숨을 필요도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진실이 뿌리를 내렸고 그 진실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철문 너머 왕좌를 꿈꾸던 자들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박성재는 독방 벽면을 손톱으로 긁으며 여전히 망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회장이야. 다들 어디 갔어? 짜장면 배달 안 시켰어.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과거의 영광과 지역에 대한 증오 사이에서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거친 수의를 입은 그녀는 배식으로 나온 시판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박영나야. 회장 대행이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야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바닥이나 닦아. 라는 수감자들의 핀잔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소모품들의 삶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병동 감옥의 좁은 침대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천장만을 바라보는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안 돼. 내 제국을 가져가지 마. 소리치고 싶지만 입안에서는 웅얼거리는 신음만이 맴돕니다.
고성희 역시 좁은 감방에서 번진 화장을 닦아낼 거울조차 없이 자신이 외면했던 자식들의 비극을 되새기며 비참한 노년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잊힌 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 아침 안개가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정원을 적십니다. 이수빈은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안전가옥에서 느꼈던 공포의 흔적은 없습니다. 친동생 이지환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을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수빈아, 오늘 상추가 아주 잘 자랐어. 저녁엔 쌈 싸먹자. 지환의 쾌활한 목소리에 수빈이 잠에서 깨어 미소 짓습니다. 지환은 조카를 번쩍 안아들고 까르르 웃는 소리에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이들은 더 이상 박씨 일가에 숨겨진 약점이 아닌 서로를 지탱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혁과 은호가 양손 가득장을 봐서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형, 왔어? 지환이 달려나가 지혁을 맞이합니다. 마당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 화려 건설 본사에서 가졌던 탐욕의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웃음과 진심이 담긴 식사가 시작됩니다. 지혁은 지환과 수빈 그리고 은호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화려하지 않은 하지만 가장 눈부신 날들이다. 이들은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남산타워 근처의 언덕.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지혁과 은호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던 빌딩 숲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불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선배, 기억나요? 처음 나한테 기억상실증 연기하며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했던 날이요. 은호의 질문에 지혁은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그땐 그 거짓말이 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은호 너한테 어떤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행복해. 지혁은 주머니에서 소박한 은반지를 꺼내 은호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은호야, 나랑 평범한 날들을 함께 해줄래? 이제는 사냥개 이지혁이 아니라 내 곁을 지키는 사람 이지혁으로 살고 싶어.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혁의 품에 안깁니다. 네, 선배. 우리가 함께 만드는 날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할 거예요.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약속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지혁의 여정은 이제 사랑과 평화라는 종착지에 도달했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행복하게 웃는 지혁과 은호, 그리고 가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환과 수빈의 모습을 비춥니다. 카메라가 서울의 야경을 넓게 비추고 지역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가장 화려한 날들은 특별한 권력이 아닌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왕자를 탐하던 괴물들은 각자의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지혁은 동생 지환과 수빈 그리고 연인 은호를 지켜냈고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파멸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려한 날들은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까지 지역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색도시는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